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김근호입니다. 자, 시장 4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나갔죠. 금리 인하는 결정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오늘 또 금투세 토론까지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또 아직까지는 뭐 결정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월을 앞둔 현재 이제 또 한 주만 딱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히나 더 대응할 준비를 잘 해서 10월 달에 우리가 수익 볼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4분기를 앞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 전략을 꾸려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시작합니다. 자, 지금 시장 보면은 사실 시장에 대해서 뭐랄까 좀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런 듯한 느낌도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굵직한 금리 인하라는 이제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아직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시장 뷰를 좀 더 또렷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주도주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좀 치고받는 양상, 그리고 개별주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좀 이끌었었잖아요. 사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 증시, 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또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그래도 선방을 해주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게 제약바이오, 그리고 비만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번 주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도체가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갈 때는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쉬어가다가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이제 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때에는 2차 전지가 또 반대로 주도적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별주들은 뭐 각 이슈들, 뭐 딥페이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슈에 따라서 각각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분기를 앞두고 있는데, 뭐 4분기에도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그림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도주들이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수가 무언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결국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일본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출에 대한 또 우려감까지,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무언가 올라갈 만한 힘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남은 4분기 동안에 개별주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서 전략을 준비를 해주셔야 결론적으로는 또 4분기의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2차 전지, 뭐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2차 전지 중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준비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또 새롭게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또 과연 어디인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또 종목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부분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근호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한번 또 코멘트 주시죠. 네, 우선 지금 키워드는 복잡하게 볼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유동성이 부족한 게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국내 이슈가 있고 이제 글로벌 이슈가 있는데요. 글로벌 스탠스를 먼저 보자라면 이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증시가 다우존스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고가 영역에서 막 엄청나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든지, 또는 또렷한 섹터가 부각이 돼서 과거 빅테크의 흐름처럼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라든지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섹터별로 조금 선순환 아닌 선순환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윤곽이
잡혀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다우존스에 속해 있는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 산업재, 소비재 이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이제 비만 치료제를 하는 일라일리를 비롯해서 다수의 이제 빅파마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다가 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포커싱을 할 것을 제가 바이오를 오랫동안 강조해 왔고 바이오가 아직 끝났다고 이야기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다음 섹터로 봐야 되는 게 오히려 성장주, 고퍼주들의 큰 랠리 이후에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던 유틸리티 쪽이 오히려 중심이 될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글로벌 모멘텀을 좀 추정하니까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유동성이었습니다. 그럼 돈이 부족한데 시장에 돈이 부족한 게 어떻게 풀려야 되냐?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충족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여부는 국내 이슈가 좀 풀려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있었던 금수세 토론 같은 경우 실제로 뭐 토론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토론은 아니었지만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해 쪽이 좀 힘이 실렸죠. 그리고 유예로 가닥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제 의견도 유예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가장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유예를 하게 되면 언제 발표할 건가. 금투세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 거의 또렷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발표를 하는 날짜가 가까울수록 증시 입장에선 좋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대주주 양도세가 이슈가 됐을 때도 양도세를 안 하겠다는 발표를 하니까 증시가 상승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유사한 형태가 나올 수 있고 이게 국내에서는 유동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글로벌에서는 지금 방향을 아직 못 잡고 있는 형태에서 또렷한 섹터들이 중심이 돼서 그 안에서 주도성을 좀만 더 띄워준다면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은 사실 지표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중요 지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PCE 정도.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펼쳐지는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또 보면서 증시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딱히 안 좋은 점은 별로 없고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데 이 좋아질 때 우리가 뭘 들고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고 지금처럼 힘없을 때 뭘 담아놓을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을 앞두고서 또 종목 상담을 진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그다음에 뭐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문의 가능하십니다. 02-325-8200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또 전화하시면서 상담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커피 한 잔님께서 필에너지 24,350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초소형 배터리 이슈로 어제 오늘은 올랐네요. 추매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죠. 일단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기에서 이번에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또 만들어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들어와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완전하게 다 시선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시선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저번 주까지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뭐 알테오젠이나 혹은 바이넥스 같은. 그러니까 하반기에 좋은 이슈를 두고 있는 뭐 SC제형, 그 다음에 뭐 CDMO, 뭐 바이오 시밀러 등등 해서 하반기에 기대되는 이슈들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 신고가 영역에 위치해 있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오늘에서 약간은 눌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그 외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고가 영역에 대부분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약간은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해서 제약바이오가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났고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형 역할을 해줘야 되는 쪽이 반도체랑 2차 전지잖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워낙에 또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저는 수급이 좀 많이 쏠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사실 최근에 상당히 많은 호재가 들어왔었죠. 최근에 2차 전지는 바닥을 잡았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국 카원에서 이번에 IRA를 조금 더 이제 강화하는 중국 배터리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아예 이제 이 세액 공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또 하는 법안이 이번에 하원에서 또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발현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쪽은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오늘 워낙에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2차 전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보실 거면 전고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와중인데 이러한 와중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셀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 잡고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확인되니까 이제 더 나빠질 거 없겠구나. 더 이상은 나빠질 것 없이 좋아질 일만 남았겠구나라는 판단하에 시장의 수급이 쏠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때 결론적으로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우리 시장은 대금이 많이 메말라 있거든요. 지금 오늘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토론을 봤는데 뭐 기본적으로 시행 쪽에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뭐 알맹이가 많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조세를 정상화하면은 뭐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제 또 뭐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뭐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세가 어느 정도 또 형성이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외국인이 돌아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맹이는 크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 이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나서 여론이 또 워낙에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유예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쏠리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 시장이 워낙에 이제 뭐 그러한 금투세 이슈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무언가 힘을 받쳐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섹터군이 올라갈 때 우리가 종목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힘을 받아주는 섹터군들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어디냐라고 하면 전고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2차 전지는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캐즘 구간을 지나갈 때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건 최근에 배터리 화재가 계속해서 심해졌었기 때문에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 즉 안전이라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안전을 해결을 할 때 지금 당장의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방어 수단은 열폭주가 될 거고요. 열폭주 관련주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오전에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탑픽으로 원준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은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야기가 길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필에너지도 전고체 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필에너지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스태킹 장비를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2차 전지 장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한창 수급을 쏟아줄 때 가장 강력하게 수급을 또 밀어 넣어주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전에 요 구간에서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요 구간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그런데 일전에 21,000원 정도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21,000원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가가 조금 높으신데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현재 상황에서는 21,000원도 조금 높고 25,500원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전고체 쪽이 굉장히 또 이제 좋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무언가 한 섹터군을 계속 밀어준다라기보다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어줬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다른 섹터군으로 수급을 돌려버리거든요. 그럼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분기점이에요. 2차 전지도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42만 원이 중요한 분기점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되는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매물 구간 소화해주면 2차 전지가 조금 더 주도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소화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섹터군으로 수급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쪽 긍정적으로 보셔도 무방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좋은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 필에너지지만 1차 목표가 25,000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쪽에서 긍정적인 이 장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대장은 아니니까 추가 매수해서 일단은 한 1차 목표가 25,000원 정도 가져가 보시고 25,000원을 추가적으로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22,000원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25,000원 정도 해서 일단은 한 차례 정리한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님께서 셀트리온 209,000원에 10%, 아일리아 시밀러 유효성 입증 기사가 있던데 앞으로도 주가 쭉쭉 잘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아일리아 시밀러는 유효성 입증이 사실 당연히 되겠죠. 국내는 출시를 했으니까. 국내 출시된 제품이고 유럽과 미국에서 언제 출시할까요? 지금 허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성은 당연히 있는 건데,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를 가지고 셀트리온을 이제 논하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최근에 삼성 전기에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만들었잖아요. 사실 근데 삼성 전기가 가지고 있는 캐파가 이만큼인데, 거기서 초소형 배터리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좋네 안 좋네로 가면은 이 전체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셀트리온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 지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 기준 보면은 작년 이제 2조 1,000억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3조 6천억 정도, 1조 이상 매출이 상승하는 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연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4조 6천억 잡힙니다. 왜 이렇게 잡힐까요? 영업이익도 1조 6천억대로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 이 컨센치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제가 아일리아 시밀러 말고, 왜냐면 이쪽 바이로 시밀러도 당연히 셀트리온이 바이로 시밀러 대장이니까 잘 하겠죠. 이거는 뭐 별로 걱정 안 하는 영역인데 중요한 건 지금 중심 모멘텀이에요. 사실 셀트리온을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해준 거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죠. 그리고 램시마 IV 제형을 유럽에서 출시를 했고 IV 제형 바이오시밀러가 잘 되니까 제형 변형을 해서 SC 제형까지 출시를 했고 전체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해 버렸죠. 셀트리온이. 근데 이걸 가지고 미국에 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제형 변형을 했다고 했죠. 변형한 제형으로 출시하다 보니까 신약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꿨죠. 짐펜트라라고. 얘가 지금 앞으로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도 너무 좋았던 건 당연한 거고 신약 승인이기 때문에 독점 판매거든요. 이쪽에서가 아마 셀트리온 퍼포먼스 지금 막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실제로 지금 유튜브 보면은 서정진 회장 나와가지고 막 외국인 바이어들이랑 막 미팅하잖아요. 유튜브에도 영상 보면 많이 있을 텐데 그거 다 짐펜트라 파는 영상입니다. 영업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만큼 굉장히 기대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대하는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다만 지금 왜 주가가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못 가느냐 이런 지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은 약간 독보적인 모멘텀이에요. 뭐냐면 이 같이 엮여 있는 느낌이 많이 안 듭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하면 바이오 플랫폼이 요즘 핫하죠. 플랫폼 기술로 보면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나 에이프릴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라이센스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플랫폼 따는 뭔가 엮여있는 형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급도 같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셀트리온은 과거에도 혼자 대장이었다면 지금도 좀 독보적인 위치에서 혼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시간의 문제지 뭐 딱히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다만 매수하는 가격이 조금 아쉽죠. 지금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단기 박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정도 이제 단기 박스가 20만 원대 후반에서 17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꼭대기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조금 천천히 못해도 한 중심가 정도 한 19만 원대 정도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단 트라이 할 때 잡았어요. 이게 막 엄청 잘못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다른 바이오의 모멘텀에 비해서 못 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도 맞고요. 저평가 영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됐죠.
그래서 뭐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10% 사셨는데 이거 딱 봐도 박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19만 원 정도 언저리 오면은 한 번 더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을 줄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상방으로 움직임 나오면은 저는 이 전고점 있죠? 이거 이제 합병할 때 나왔던 고점이 24만 원인데 이 정도 가격은 좀 충분히 주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24만 원. 여기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이제 거래까지 실려서 움직이는 거 나오면요. 좀 길게 끌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물량을 한 번에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일부는 또 끌고 가는 물량으로 두신 다음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지금 장점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웃어주는 게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좋죠. 금리 인하도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모로 뭐 셀트리온은 안 볼 이유가 별로 없는 종목이라서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더블메이커님께서 엔젤 로보틱스 35,000원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은 여전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죠. 여전히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엔젤 로보틱스가 최근에 또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재활 로봇에 대해서는 점유율을 50%를 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의료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세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시장이 주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성장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장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당장 눈앞에 다음 달에 위고비 국내 출시라는 이슈까지 있죠. 그리고 숫자도 눈에 계속해서 찍히면서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성장은 기대가 되죠. 성장은 기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찍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엔젤 로보틱스의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거든요. 그런데 최근 실적도 보게 되면 매출이 뭐 51억 수준,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뭐 최근에 이제 부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잠식이었다가 그나마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개발 중이고 성장해 나가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눈에 찍히는 게 여전히 없다라는 거죠. 눈에 찍히는 게 없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웨어러블 로봇이 수요가 증가하네. 그에 따라서 웨어러블 이 로봇 어찌됐든 로봇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한번 엔젤 로보틱스를 한번 주목을 해볼까라는 심리가 시장에 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이 다른 종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들어왔는가 요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엔젤 로보틱스가 최근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주긴 들어왔죠. 들어와 줬는데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약간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또 앞선 구간 31,000원부터 35,000원 구간까지 소화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건 재활 로봇에 대한 모멘텀, 그러면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력하게 발현이 되어야겠죠.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뭐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뭐 정말로 뭐 수주권을 따내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대선 쪽에 대한 뭐 수혜를 받는다든지 무언가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한 이슈가 나오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제 오늘 해서 딱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힘이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에 대한 구간을 고려할 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시려면
최근에 상승이 한 차례 나오고 나서 눌렸을 때 추가 매수가 저는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3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000원에서 32,000원 구간에 다시 한번 도달을 했을 때 추세가 아직까지 꺾이지는 않았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수급도 충분히 잘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31,000원에서 32,000원 구간에서 결론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35,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31,000원에서 32,000원 구간을 맞고 떨어진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 구간에서는 손실이 조금은 생기더라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1차 목표가는 31,000원에서 32,000원, 돌파 시에는 35,000원까지 안내드리고 만약에 못 들어주면 31,000원에서 32,000원 구간에 조금은 손실이 생기더라도 정리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선빈님께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32,000원에 12% 보유 중이시네요.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최근에 잠깐 핫했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핫했던 이유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 지금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좀 더 부각을 받았죠. 미 대선 후보 토론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 신재생 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움직인 겁니다.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요 매출처는 국내랑 유럽입니다. 사실 미국향 태양광으로 볼 거면 하나솔루션이 가야죠. 근데 당일날 하나솔루션은 또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테마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그럼 주요 모멘텀이 뭐가 있고 지금 괜찮은가가 중요한데 사실 뭐 괜찮습니다. 지난 2분기 때 영업이익 지금까지 적자가 나왔던 게 흑자 전환됐고요. 거기에는 단가 개선도 들어갔었지만 실제로 영업 진행하는 캐파도 늘어난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패널을 실제로 잘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기도 한데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앞으로도 괜찮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쪽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그 관심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실제로 패널 제대로 할 줄 아는 기업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SDN이나 이런 좀 테마성 짙은 종목들보다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저는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가격대 정도면 굉장히 뭐 싸게 잘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단기 변동성이 엄청 튈 때 이때도 이 구간이 처음에 네모친 데가 있고 두 번째 네모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군데서 사셨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 사셨어도 사실 조금 애매하고 여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습관만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보는 눈은 되게 좋으신데 이렇게 막 단기 변동성 이게 저가에서부터 보면은 70% 상승했다가 50% 하락하는 이런 자리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좀 어렵잖아요. 특히 일반 개인 투자자분께서 하시기에는. 그래서 이런 변동성 튈 때 말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 무조건 나옵니다. 쉬어가는 구간이 어디냐? 거래 죽을 때 보면 돼요. 이 거래 죽은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만 사셨어도 지금 수익 구간 들어가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자극적인 특히 이렇게 유동성이 막 공급돼서 거래대금 막 터지고 그런 때에 뭔가 종목을 사야지 단기 변동성을 노려봐야지 하는 것보다 종목 자체 밸류를 믿어보는 게 보다 맞는 판단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만 좀 수정을 하시면은 종목 보는 눈 되게 좋으시니까 좋은 투자자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그럼 지금부터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를 본다라면은 저는 뭐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기다리면 될 건데 이거 평단 관리 조금 하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여유분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 여유분 좀 된다라면은 23,000원 구간 요 정도까지 하방 압력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급등하고 잠깐 급락 나왔듯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 한 번 정도 더 사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 아니고 다른 테마성만 또렷한 태양광이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건데 실제로 괜찮아 보여요. 내년 실적도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실적을 떠나서 지금 신재생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되게 좋은데 왜냐하면 글로벌 단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런 니즈가 팽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리를 멀리 둬서 원전도 막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당연히 더 각광받고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모아갈 만한 충분한 자리이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뭐 엄청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신재생이 완전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선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에는 바이오 필드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수급이 이동하는 형태가 좀 나와줘야 되고 수급이 이동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빠르게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라면 예를 들어 과거처럼 해리스 대통령 된대 하면서 급등 나오면요. 이건 35,000원에 그냥 파세요. 네. 만약에 그렇게 테마로 올라가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주도주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꽤 홀딩 오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 4만 원 위까지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투트랙 전략으로 드려볼게요. 단기로 급등 나오면은 35,000원에 매도. 그게 아니고 추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4만 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 잡는 걸로 이 정도 대응해도 딱히 문제 없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기간 투자만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하늘님께서 에코프로비엠 매수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매수해도 될지 의견을 또 한번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2차 전지를 오늘 또 정말 뭐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양극재를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지금 여전히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캐즘 구간 속에서 사실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는 쪽은 양극재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캐즘 구간이다라고 하는 건 어찌됐든 이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람들의 수요가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잘 팔리는 쪽은 현재 LFP 쪽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 최근의 흐름이 어떻느냐? 캐즘 구간에서 가격이 비싼 배터리이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수요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줄어드는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여러 대응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뭐 합작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또 철회하는 움직임. 그러면서 최근에 또 1.8조 원짜리 또 이제 이 양극재 이 수주 소식을 또 따내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중국의 GEM과 또 추가적으로 협력을 해서 양극재에 대한 다시 한번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정상화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 협상에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는 갖춰 나가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양극재 기업들은 이 현재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가격을 다시 한번 또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있을 때까지 양극재는 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양극재 쪽이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주까지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잘 움직여줬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줬죠.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고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다 보니까 주도주 역할을 해줄 종목이 지금 반도체는 주도주 역할을 해줄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2차 전지밖에는 주도주 역할을 해줄 만한 상황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극재는 저는 오늘 기점으로 분기점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지금 뭐 예로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보게 되면 지금 25만 원을 돌파해 준 모습을 확인을 했죠. 어느 정도 이제 또 오늘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항상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구간이 약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구간이고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제대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를 계속해서 못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추세를 하락으로 이제 끌어내렸었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가 바닥 잡고 어느 정도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매물 구간에 가격이 도착을 했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일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매물 구간에 항상 부딪히면서 못 올라갔었던 게 양극재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혹은 하락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갈 만한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면 그러면 정말 2차 전지가 10월 달 내내 저는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양극재 종목들,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의 주셨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지금 다 중요한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매물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정말로 제대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전의 움직임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고체를 지금 어제 오늘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이 나올 때 그 종목군 내에서도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섹터군들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큰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가 완전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일전에 샤페론이나 인벤티지랩을 안내를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은 전고체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강조드렸던 원준도 보게 되면 수급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한농화성이나 혹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앞서 우리 이야기했던 필에너지 등등 해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은 확실하게 전고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2차 전지를 지금 접근을 하시려고 한다면 전고체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점. 양극재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매크로 수급이 어느 정도는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대감을 완전히 가져갈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약간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전고체니까 2차 전지 보고 계시다면은 전고체 쪽을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요. 예, 비중 얼마나 들고 있으세요? 25%. 얼마에 사셨어요? 22,000원이요. 22,000원 맞나요? 네, 네, 제가 얘기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한국전력 종목 자체가 지금 급락이 나와서 아마 좀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전력을 인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을까 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진행할 것처럼 바탕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열고 보니까 실제로 전기료 인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제 재무 개선이 또렷해질 수 있었던 모멘텀이 부재로 다가오니까 주가가 반응을 좀 가져온 건데, 사실 저는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실적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과거에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전력이 적자다, 이거 어떡하냐, 재무가 다 망가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재무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거 다 이전 얘기예요. 이제 올해부터 해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실제로 전기요금을 많이 인상해줬고, 이에 따라서 한전은 영업이익 잘 나고 있어요. 지금 레벨 정도가 뭐 특히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예상치 보면은 좀 높아요. 이게 전기료 인상을 베이스로 놓고 컨센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요 정도로 실적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빠진 가격이 예를 들어서 당연 타당한 가격이냐 2만 원이,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전력에 대한 수요라는 거는
어떤 뭐 하나의 모멘텀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국내의 전력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전력 수요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게 발생할 거고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거고 이걸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인상 또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일단 3분기 가격 결정을 한번 했을 때 인상 안 하겠다라는 결과로 급락 나왔지만 올해 안에 연내 인상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내년 초에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상 시기를 여름 전후로 잡아버리면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좀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랑 거리가 멀어진 구간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올해 겨울이라든지 이제 내년 초가 아무래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시점이 되면은 이 부재되었던 모멘텀이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초저평가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맨날 PBR 하잖아요. 밸류업 때문에 0.36배예요.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종목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 들고 가도요. 최근 고점이 한 25,000원 정도 되잖아요. 모멘텀 쭉쭉 받을 때 여기까지는 그냥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모멘텀이 부재가 되어버릴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뭐 이런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좀 기간 투자가 들어가겠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라내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게 있다 하시면은 정리하셔도 괜찮겠지만 왜냐면 비중도 좀 세게 들어가셨으니까 그냥 그게 아니고 저는 한국전력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급락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연락드렸어요. 이 방향인 거면 저는 좀 기다려 보셔라.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지금 평단 내리시려면 산 만큼 또 사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중이 50% 되잖아요. 굉장히 리스크 큰 겁니다. 그래서 25% 비중 정도만 유지를 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걱정했는데. 네, 걱정 너무 하시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야인시대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종목 상담은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다리셨던 히든 카드 시간 바로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도달 리뷰부터 진행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또 이제 추석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진행을 못해서 오늘 이제 또 목표가 도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 날 안내를 드렸었던 인벤티지 랩입니다. 샤페론에 이어서 후속주로 또 이제 비만 치료제 중에 인벤티지 랩을 보셔야 된다라고 또 이 시간에 언급을 드렸었고 이제 또 안내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안내드렸었던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었으니까 바로 이제 안내드리고 나서 25,000원 구간까지 약 한 3일 만에 바로 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뭐 비만 치료제는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뛰어난 섹터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10월달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를 계속해서 또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구간까지 뭐 수익률 상당히 또 크게 잘 나와줬죠. 30%가 넘게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25,000원 구간에서 한 차례 이제 차익 실현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한 번 더 잡아도 저는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미국 대선에 대한 수혜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또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중에 인벤티지랩은 여전히 또 다시 한번 접근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접근하셨던 분들은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절반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신규 매수를 한번 노리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 치료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 후속 주자로 이번 주에 움직여주고 있는 2차 전지 중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바로 전고체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군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2차 전지 가장 화제가 되었었던 부분은 역시나 이 전기차 포비아, 이 화재에 대한 또 우려감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 이 반사수혜로 안전에 대한 키워드를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떠올랐고, 그에 따라서 뭐 열폭주나 그다음에 최근에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약 8%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또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지켜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역시나 기대감을 가져가는 섹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미국 하원에서 IRA 강화 법안, 중국 부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은 세제 공제 혜택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또 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하반기에 충분히 2차 전지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전고체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전고체 가져왔습니다. 자, 후보군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후보군들 보게 되면 뭐 한농화성, 그다음에 또 오늘 오전에 안내드렸던 원준 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필에너지 아까 또 이야기했었죠. 그다음에 삼성 SDI, ICH까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자, 오늘 오전에 안내드렸던 원준에 이어서 후발주자는 한농화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그중에서도 전해질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또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하반기에 충분히 수혜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 섹터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수급을 가장 잘 받아주는 종목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너무나도 강조를 많이 드렸죠. 한농화성이 지금 원준에 이어서 전고체 쪽에서는 2등으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농화성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한농화성의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약 한 19,000원 구간에서 상당히 또 힘을 모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매물 구간이 약 한 23,0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17,000원 안내 드리면서 원준에 이어서 후발주자 한농화성 안내 드리고, 다음 매물 구간까지 한번 1차 목표가로 대응을 해보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리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메디톡스고요. 실제 이제 톡신을 기반으로 해서 보툴리늄 톡신이 글로벌에서 이제 국내 3사가 장악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 이후에 지금 실적 보면은 어마무시하죠. 게다가 이제 피부 미용으로 분류가 아니고 아무래도 바이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중에서도 피부 미용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톡신이고, 그 톡신에 대한 성과도 지금 실적으로 실적 보여주고 있고, 이제 10월이 되면 3분기 실적 나올 건데, 그때도 아무래도 기대감이 굉장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게 톡신 분야입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그 중에 이제 대장 3사 중에 하나고요. 딱 그 내려가는 타이밍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구간이었는데, 딱 도달하자마자 잘 턴어라운드 해서 다시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드리려고 하고요. 2차 목표가는 21만원 구간, 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서 2차 목표가는 21만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톡신은 제가 아마 꾸준히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 그러니까 오늘자 히든카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자, 지금 몇 주째 바이오만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좋죠? 실제로 제가 바이오를 처음 말씀드렸던 한 6월 초만 하더라도 그때 화장품, 전력 설비, 뭐 전선 이런 쪽 잘 가던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바이오주 웬 바이오냐 하셨던 분들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바이오가 사실상 대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봅니다. 아마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이 바이오 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금리 인하 출발기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의 사실 최전방에 있는 섹터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에서도 좋은 종목을 잘 고르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바이오가 다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올라갔다가 쉬고 있는 애들도 많고 아직 출발 안 한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보면은 2차 전지도 다 같이 막 올라가다가 언제가 끝물이었냐면 갑자기 무슨 이름도 모르는 기업이 나와서 우리 이제부터 2차 전지 할 거야 막 이랬던 때가 보통 끝나거든요. 바이오도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형태 나오려면 좀 더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종목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반가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제가 추천주로 드렸던 애들도 보이고.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실제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야인 시대 이전에 이제 나만 믿고 따라가라는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100% 이상 상승을 해줘서 좀 효자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굉장히 잘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쉬고 있는 가운데 그런 모멘텀이 끊겼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기존에 오버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지점이 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셀트리움 물어봐 주실 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황반변성 치료제, 황반변성 치료제에서 독보적인 블록버스터 약품입니다. 근데 이게 바이오시밀러로서 지금 삼천당 제약이 인정받고 있는 지역은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해서 5개국에 작년도에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올해 해서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9개 국가 추가해서 14개 국가에 독점 공급하기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일스톤도 받았고요. 2028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매출만 해서 2,500억 기대하고 영업이익 여기서만 지키는 거 2,0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모멘텀은 당연히 좋은데, 저는 오늘 추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지점이에요. GLP-1 비만약이죠. 이 비만약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제파운드라든지 위고비잖아요. 이쪽은 다 이제 주사제형입니다. 그래서 일라이릴이라든지 노보노디스크 둘 다 다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게 지금 3상 진행 중인 게 경구용이에요. 먹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제형에 좀 더 편의성을 두는 거에 글로벌에서도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 삼천당제약이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 중에 하나가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거 에스페스라고 부르는데, 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경구용이 필요한 비만약에서 모멘텀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세마글루타이드가 뭐냐, 그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는 성분명이에요. 그래서 위고비 성분명도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근데 이 약품에 대해서 일본의 탑5 제약사랑 독점 계약도 추진한다고 하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살짝만 회로를 돌려보면은 기술력도 충분하고 성분도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 계약도 진행하고 있고 CRO라고 해서 임상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이 앞으로 이 삼천당 제약이 보여줄 모멘텀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실적도 베이스가 빵빵하고 또 앞으로 모멘텀 좋고, 게다가 바이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 독보적인 기업이고, 주가도 한번 쭉 상승했다가 많이 쉬었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천당 제약은 매수는 이길 시초가, 내일 시초가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아쉬울까봐 공개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김건우 전문가님 공개 방송도 내일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이번 주는 제가 있네요. 내일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시장 얘기는 많이 참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섹터 단위나 종목 얘기는 많이 못 드렸어요.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 그리고 높은 종목들까지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내일 오후 4시에 토마토증권통 라이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날 공개방송 진행 예정되어 있고요. 9개월 연속 수익 달성, 10월 달에 또 우리가 이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익 복구를 위한 전략들 상세하게 또 안내를 드려볼 예정이니까, 목요일에는 또 저와 함께 한번 공개방송 시청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추석 지나고 어찌됐든 시장이 그래도 바닥 잡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잘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별을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결국 10월 달에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또 해보면 좋은 시기가 바로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또 많은 고민과 또 이제 이 전략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10월 달에 여러분들 꼭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이번 주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뭐 내일은 김근우 전문가님, 그 다음에 또 모레는 저와 함께 또 전략 같이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